오늘 영화계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가까워졌고 특히 이제 방학 시즌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제작사나 배급사들은 가장 자신 있는 영화들을 내놓는 시기이잖아요. 여름, 네, 그쵸. 한여름. 맞아요. 그래서 여름 영화, 한국 영화의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호. 한국 영화 여름 신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허. 진짜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약간 미뤄진 영화. 네, 이런 거 말고 그런 걱정들 하시잖아요. 이런 거 말고 진짜 네네네. 대격돌? 그러니까 미뤄진 영화라고 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 그러니까 개봉을 못해서 지금 이제 창고 영화라고 부르는데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이번 여름 신작은요. 창고 영화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시즌을 노리고 만들어진 영화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오히려 좀 지금 기대감들이 꽤 커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한 달 전이었나요? 한국 영화 빅4 여름 영화 시즌 해가지고 뭐 밀수 작품도 소개해드렸고 잠깐 소개해드렸잖아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정말 짧게. 더문. 근데 이번엔 빅4에 더해서 2작품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6작품이 7월 26일, 그러니까 3일 뒤를 시작으로 1주차 정도 해서 이제 계속 개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 편씩 자세하게 들어가 볼 텐데. 네네. 여름 시즌 개봉작들 개봉 날짜 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7월 26일 먼저 포문을 여는 한국 영화 기대작 유승환 감독 그리고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배우가 출연하는 밀수. 입니다. 1970년대가 배경이고요. 그때는 밀수 어선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그 밀수 어선에 실려오는 이 물건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한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벌이는 일인데 여기서 이제 김혜수 배우 같은 경우는 뭐 식모살이도 하고 막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밀수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거를 거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요. 염정아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해녀들의 리더인데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밀수 건을 가지고 또 달려드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배경은 1970년대. 네, 그래서 그 예전에 유승환 감독이 이 피도 눈물도 없이 라는 작품에서 전도연 배우 캐스팅해가지고 이제 여성 액션물을 펼쳐 보였잖아요. 영화 진짜 재밌었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흥행이 안 됐어요. 맞아요. 흥행이 안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또 투톱 이잖아요. 김혜수 배우, 염정아 배우에 또 조인성 배우도 출연하고 박정민 배우도 또 출연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밀수의 그 많은 빅4 기대작 중에 이 밀수에 쏠린 관심들이 지금 가장 높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번 타자로 출격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기대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죠. 네. 그리고 2번 타자. 2번 타자. 네, 2번 타자는요. 8월 2일 개봉하는 작품인데요. 이 8월 2일 주는요. 또 의외로 한국 영화 그 기대작 2편이 동시에 개봉을 해요. 또 어떻게 이렇게 묶였어. 근데 예전에요. 혹시 기억하시면 모르지만 1999년에요. 여름 시장에 정우성 배우가 출연했던 유령이라는 작품. 재밌었어. 그리고 이명세 감독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재밌었지. 그때가 이제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블록버스터가 같은 주에 이제 붙었던 그 해거든요. 2작품 모두 흥행이 괜찮았어요. 잘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또 그런 좀 사례가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김용하 감독이 만드는 이제 더 문이라는 작품이에요. 설경구 배우, 도경수 배우, 김희애 배우가 출연을 하고요. 무슨 내용입니까? 더 문이잖아요. 달에 이제 갔다가 달에 갔다가 지구로 못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을 빨리 지구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비티랑은 살짝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래비티? 네. 저는 그래비티 말고 방금 저희 마스 떠올렸는데. 네, 마스라는 작품도 있고. 근데 이제 김용하 감독 같은 경우는 덱스터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또 VFX라든지 또 컴퓨터 CG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영화가 이제 우주를 배경으로 했을 때 그 이미지들을 과연 얼만큼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가 또 이 영화의 좀 기대 포인트이자 어떻게 보면 이젠 그걸로 안 돼. 네네네. 이제는 저기 한국 이런 거 저기 키워드 그걸로 이제는 승부를 걸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내용이 재밌어야 돼. 그렇죠. 근데 내용은 이제 뭐 어떤 부분이 차별점일까요? 이 영화에서. 잠시만요.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한국 배우들이 이제 출연을 안 돼! 해가지고 그거로 말고 네, 이야기 우주를 자체 배경으로 한다. 어. 근데 지금 공개된 이야기는 이 정도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디테일 궁금한데.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가 이제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그런 무기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되게 궁금한데. 그렇죠. 그리고 김영하 감독에 대한 관객들의 그 호감도가 이제 꽤 있는 게 저도 되게 신과 좋아해요. 함께. 예. 아, 네네네. 근데 신과 함께라는 작품도 있고 뭐 이전에 이제 국가대표라는 그러니까. 작품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여름 시장이라든지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었을 때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잘 살리는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 이제 기대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영화. 네. 다음 영화는 비공식 작전. 네, 킹덤으로 유명한 그리고 끝까지 간다를 원출했던 김성훈 감독이 만들었고요. 기대된다. 네, 하정우 배우와 주지훈 배우가 신과 함께 이어서 이제 같이 출연을 하거든요. 예.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986년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시내에서 한국 영사관에서 일하던 외교관이 납치된 사건을 실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납치된 그런 이 외교관을 어떻게 구출해 오느냐를 다룬 내용인데요. 내용만 보면은 좀 꽤 무거울 것 같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의외로 코믹한 느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잘 살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맞아요. 배우가. 그러니까 이게 그 임순례 감독의 이제 교섭이라는 작품이 올 초에 개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 어떻게 차별점을 둘 것이냐가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기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포스터를 딱 보게 되면 이 뒤집어진 전복된 차량에 하정우 배우와 주지훈 배우가 있는데 표정이 꽤 웃음을 주는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좀 그런 쪽으로 또 관객들이 볼 수 있게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포인트인데다가 김성훈 감독은 그런 좀 긴장감, 스릴 있는 그 묘사들의 또 그 재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끝까지 간다에서 끝까지 간다. 예. 재밌었죠. 초반에 거기 맞아요. 그 저기 이성균 배우와 어머니 네. 그 이제 그쵸. 이해에 관해서 네. 그 부분 시퀀스 만드는데 이 서스펜스를 너무 잘 만들어 나가니까 예. 기대가 됩니다. 그쵸. 이 영화도. 그리고 나서 또 조진웅 배우가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걸 또 이성균 배우가 또 가리를 숨기려고 잘했어. 맞아요. 이거 저기 우리 다른 나라에서 리메이크한 것도 봤는데 네네네. 역시 원작을 못 따라가더군요. 네. 예. 맞아요. 확실히 잘 만들었어. 네. 다음 영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8월 9일 개봉인데요. 가려진 시간을 연출했던 이제 엄태화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작품인데 그 웹툰 유쾌한 왕따 두 번째 2부의 유쾌한 이웃을 각색을 했다고 해요. 이제 대지진이 나가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황에서 극중 황궁 아파트만 그래도 다행히 무너지지 않았는데요. 거기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벌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인간 군상들의 어떤 이제 비극 같은 것도 이제 서로 싸우는 이야기를 다뤘으니까요. 이거 코미디 아니었어요? 나 코미디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지금까지 등장한 예고편에서는 코믹한 느낌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그걸 제가 의도적으로 숨겼는지 아니면은 좀 그런 이런 류의 작품을 디스토피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고편에서 또 코믹한 느낌들을 가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공개된 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실 공개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지금 소개해드릴 영화들은 다 네. 지금 내용이 별로 없어서 특히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부터는 우리도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여기 뭐 이병헌 배우도 출연을 하고 예. 박보영 배우도 출연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배우의 어떤 무게감 자체에 있어서는 예, 또 이렇게 흥행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들이잖아요.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한번 기대를 좀 걸 수 있는 거죠. 이건 소개해드릴 두 편은 일종의 다크호스. 다크호스? 네, 8월 15일 개봉. 그러니까 다크호스라는 건 그 개봉일시가 재밌는 게 8월 15일이잖아요. 예. 그 전에 빅포드를 피해가지고 예. 8월 15일 개봉해서 이거를 좀 9월 시즌까지 한번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이제 전략이 있는 거죠. 지난해 이정재 배우의 그 연출 데뷔작 헌트가 있었잖아요. 놀라웠습니다. 그렇죠. 잘 만들었어. 이정재 배우의 가장 절친 정우성 배우도 이번에 연출자로 데뷔합니다. 칼을 갈았군요. 그렇죠. 보호자
라는 작품이고 8월 15일에 개봉을 해요. 헌트보다 잘 나와야지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려가 그거예요. 예. 이제 워낙에 친한 배우들이니까 예. 또 그리고 연출작들을 하나씩 이제 만들게 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비교를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극 중에 이제 정우성 배우가 주인공 역할을 맡았는데 예. 1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출소를 해요. 근데 자신도 몰랐던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을 라이벌인 나쁜 패거리들이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이구. 네, 그래서 그 두 집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극중 정우성과 그 집단 간에 벌어지는 추격전을 다룬 작품이고 장르로는 액션물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우성 배우가 의외로 그 국내에서 액션 영화에 꽤 많이 나왔던 배우예요. 그러니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서도 김지훈 감독이 정우성 배우를 캐스팅할 때 액션 그를 할 때 펼치는 선이 너무 곱다. 가장 잘 나온다. 그 전에 무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사라는 작품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정우성이 연출을 하는 이 작품에서는 또 정우성 배우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까라는 것들, 예, 그것도 좀 굉장히 흥미롭죠. 길쭉길쭉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맞아요. 선이 예쁘지. 맞아요. 우리 마지막 한 편이 어떤 걸까요? 네, 역시 8월 15일에 개봉하는데요. 8월 15일. 네, 달짝지근의 7510이라는 작품인데요. 뭐요? 달짝지근의 7510. 달짝지근해? 네네. 이게 이게 왜냐하면 영화 제목이에요? 네네. 달짝지근의 7510. 네, 이게 왜 그 제목이 좀 달짝지근해인가 하면은 네. 극 중에 이제 유해진 배우가 주인공이거든요. 제과 연구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제과 음식들 과자 같은 경우 뭐 빵 같은 달달한. 경우, 예, 달달하니까. 근데 이걸 연출한 감독이요. 완득이 그리고 증인을 만들었던 이한 감독이에요. 예, 그리고 또 유해진 배우의 상대역으로 김희선 배우가 출연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이한 감독은 작은 이야기 있잖아요. 관계에서 벌어지는 작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기서 너무 심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그냥 교훈적인 내용도 아니고 거기에 선을 굉장히 잘 맞추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달짝지근의 7510도 이한 감독의 전작을 보고 또 유해진 배우가 갖고 있는 흥행 티켓 파워를 봤을 때 기대를 모아도 될 만한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구만요. 네. 요렇게 해서 총 6편이었나요 지금? 그렇죠. 야, 길게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워낙 또 많다 보니까 예.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2편 정도는 추석 시즌으로 가면 좀 어땠을까, 출혈을 막진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워낙에 지금 극장가에서 선점이 중요해졌잖아요. 네. 하긴 그러니까 막 몇 주씩 생겨서 그렇죠. 변칙 개봉을 하고 지금 맞아요. 난리가 그런 났죠. 작품이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 중에 몇 편이나 관객들에게도 더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지.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딱 제가 소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좋아. 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오호. 예. 그리고 아마 저는 이제 직업이니까 다 보게 되지 않을까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6편 다 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네시네마 이번에는 우리 화제 OTT 작품을 살펴볼 텐데 네네. 오늘 특별하게 여름 특선. 그렇죠. 여름 특선. 네. 제가 3주 동안 앞으로 3편의 여름 특선 영화. 그러니까 여름에 보면 좀 볼만한, 괜찮을 만한 그런 영화들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공포 영화? 공포 영화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신나게 같이 불러 수 있는 주제곡이 있는 영화도 있고. 사운드 오브 뮤직? 아니요. 사운드 오브 뮤직은 아니에요. 도레미? 잠깐만요. 아니야? 저희끼리는 이렇게 통해도 다른 분들은 쟤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 네. 노래할 수 있는 거 공포? 그리고 또 하나 뭐 그리고 또 하나 같은 예고. 경우는 뭐 한국 영화 중에 이렇게 좀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저한테는 예. 그래서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들도 한번 좀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OTT에 있는? OTT에 있는. 자, 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네. 자, 여름 특선 첫 번째 작품. 네. 어떤 겁니까? 오프닝에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예. 양들의 침묵이라는 작품이고요. 지금 인생작이죠. 네, 양들의 침묵은요. 뭐 이렇게 웨이땡이나 왓땡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뭐 여러 군데서 볼 수 있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근데 양들의 침묵이요. 제가 워낙 많이 봐가지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나올 때 그래 초반에 한 번 더 봤지. 그러니까 스탈링하고 한니발 레터 박사 만나는 거 초반 그 장면만 잠깐 확인 좀 하려고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죠. 이게 보면서 이거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근데 결국에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네. 그 초반에 내가 기억하는 게 맞나 하고 네. 보기 시작해서 네네. 끝까지 보게 되는 이유가 네. 재미는 당연히 재미가 그쵸. 있고요. 연출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이거 옛날 영화인데 옛날 느낌이 하나도 안 나네. 이런 맞아요,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이건 그거를 몇 단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그냥 아예 시대성이 안 보여. 맞아요. 완전히 그냥 언어도 다른 레벨이에요. 그렇죠. 놀라운 맞아요. 영화. 맞아요. 이 조나단 드미 감독 영화인데 네네네. 너무나 이 안타까운 동시에 또 이 찬사이기도 합니다만은 네네네. 이런 영화는 조나단 드미 감독 필모그래프에 딱 한 편뿐이고 그렇죠. 앞으로도 전체 영화사의 한 편뿐이에요. 그렇죠. 놀라운 작품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오프닝에 예, 양들의 침묵 예. 말씀하시면서 예, 사이코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히치콕의. 예. 그래서 이 양들의 침묵에 대해서 어떤 평자는 1990년대의 사이코라고 뭐 그것도 할 정도로 그런 평가도 있고. 너무 의미를 축소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또 비유는 어떨까 합니다. 이 양들의 침묵이요. 발표된 해에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그 남녀 연기상 다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라이벌 영화로 언급됐던 작품이 뭔지 아세요? 양들의 침묵 때? 네네네. 뭐였지? 기억하세요? 양들의 침묵 때? 필라델피아인가? 리들리 스콧의 아, 델마 루이스. 델마 루이스. 예, 근데 델마 루이스도 같은 후보에 맞붙었는데요. 각본상 하나 가져갔습니다. 어쩔 수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양들의 침묵이 양들의 침묵으로는 안 돼. 워낙에 예. 막강하다 보니까 델마 루이스도 나가 떨어진 거죠. 이건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영화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그렇죠. 갑자기 네네. 무슨 이게 뭔 일이야? 이런 느낌으로 초월적인 영화가 나올 때가 있는데 네네네. 딱 그쵸. 양들의 침묵이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데미 감독이 그냥 필모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딱 한 작품 깜놀. 정말 뛰어난. 근데 왜냐하면 이 조나단 데미 감독이 만든 작품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일단 그 톰 행크스가 나무주연상을 받던 필라델피아 이 작품도 좋긴 하죠. 너무 아름답죠. 그렇죠. 예. 하지만 양들의 침묵까지는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박중훈 배우가 할리우드 진출로 화제가 됐던 찰리의 진실을 예. 조나단 데미 감독이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맨추리안 캔디데이트라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리메이크 작품이었죠. 양들의 침묵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나단 데미 감독을 평가할 때 그래 양들의 침묵 너무 좋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를 그냥 어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그냥 훌쩍 뭔가를 뛰어넘는 작품이었어요. 맞아요. 이 놀라운 일인 거죠. 저는 이 비슷한 경험을 제 살아생전에 폴 토마스 앤더슨의 There Be Blood를 보고 나서 그렇군요. 비슷한 느낌 받았어요. 이것도 완전 언어드 레벨인데 이런 맞아요. 느낌. 근데, 이게 말이 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폴 토마스 앤더슨을 언급해 주시니까 왜요? 이것도 저희가 또 짠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야 왜? 폴 토마스 앤더슨에게요. 그런 그 질문을 한 어떤 잡지의 기자가 당신에게 큰 영향을 미친 감독 3명만 이름을 얘기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폴 토마스 앤더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나단 데미, 두 번째 조나단 데미, 세 번째 조나단 드미. 되게 좋아하나 보다. 조나단 드미. 그러니까 데어 일비 블러드 전에 이제 부기 나이트를 만들 때 이 폴 토마스 앤더슨이 각 장면을 분석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영화가 있었대요. 그게 바로 양들의 침묵이었고, 그래서 조나단 드미를 만나게 되면 조나단 드미가 너 내 영화 다 표절했어 라고 할까봐 굉장히 겁을 먹었대요. 근데 조나단 드미가 딱 만나고선 부기 나이트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폴 토마스 앤더슨에게 있어서 조나단 드미는 정말 교본과 같은 그런 감독이었던 거죠. 부기 나이트 참 잘 만들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한단 그 말씀에 동의해요. 데어 일비 블러드는 정말 이건 그냥 폴 토마스 앤더슨이 아니면 폴 토마스 누가 만들 수 앤더슨 있을까? 필모그래프가 다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좋은 걸 감안해도 데어 일비 블러드는 이거 잠깐 뭐 접신했었나?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갑자기 빵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맞아요. 양들의 침묵이 그렇잖아요. 조나단 비도 그렇죠. 근데 데어 일비 블러드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흥행에 워낙 실패해가지고 이후에 폴 토마스 앤더슨이 영화를 만들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어쨌든 역사에 남았어.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요. 국내 그 큰 제작사 찾아가가지고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 제작 좀 하라고 이러고 막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는데 양들의 침묵은 평가만 좋았던 게 아니라 흥행 성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흥행 성적 중에 주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뭐 연출도 굉장히 잘했는데 한니발 렉터를 연기한 안소니 호킨스.
단 16분 나오거든요. 네, 놀랍죠. 딱 처음에 등장할 때, 그러니까 일종의 독방 같은데 갇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조디 포스터가 연기한 이 스탈링이 만나러 가잖아요. 클라리스 스탈링. 네, 클라리스 스탈링이 만나러 가는데 그 한니발 렉터가 올백을 하고 하얀 죄수복을 입고 그냥 딱 정자세로 서 있는데, 그렇지. 그것만으로도 뭔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너무 매혹적인 캐릭터예요. 이 애초에 이 원작자가 토마스 해리스 맞죠? 레드 드래곤. 예, 토마스 해리스라는 이제 그 유명한 작가가 레드 드래곤, 양들의 침묵, 그렇죠. 이렇게 쭉 이제 시리즈를 맞아요. 집필을 해 놨었고, 사실 이 레드 드래곤을 통해서 처음 소개됐던 대중에게는 그런 살인마 캐릭터인데, 단순히 우리가 기존까지 만났던 뭐 13일의 금요일에 제이슨 브이스나 나이트메어의 이 프레디 크루거나 이런 식의 살인마 캐릭터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맞아요. 일단 지적이고요. 맞아요. 의사 출신이죠. 학위가 있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 자기가 먹는다는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를 하루 종일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맞아요.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 그래서 놀라운 일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한니발 렉터가 매력적인 게 또 그 매력을 펼칠 수 있게 조디 포스터가 연기한 클라리스 스탈링이, 그러니까 초보 그 FBI 요원이잖아요. 처음에 가서 이제 그 빌이라는 살인마가 계속해서 피부를 벗기는 연쇄살인을 벌이고 있는데, 버팔로 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단서를 얻으려고 이제 조디 포스터가 한니발 렉터 박사를 찾아갔는데, 한니발 렉터 박사가 오히려 그 클라리스 스탈링의 과거에 대해서 막 물어보면서 심리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도 굉장히 재밌는데 둘이 펼치는 심리전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존에 나왔던 어떤 수사물하고는 차원이 달랐던 거죠. 이후에 이제 그 양들의 침묵 영화가 이제 워낙에 대히트를 치고 나서 소편도 나오죠. 그렇죠. 뭐 한니발 라이징이라는 작품 통해 가지고 한니발이 나왔고 그 이후에 한니발 라이징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한니발 같은 작품은 이게 원래는 만들어지지 않을 영화였는데, 안소니 호킨스가 워낙에 한니발 렉터 역할에 대해서 자기가 돋보인다는 걸 아니까 계속 어느 제작사마다 찾아가 가지고 속편 만들어. 조나단 드미 감독한테도 속편 만들어 했는데, 조나단 드미 감독은 자기는 속편 만들 생각 없다고 하면서 계속 안소니 호킨스가 계속 만들어달라 하면서 결국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작품인 거죠. 그 토마스 해리스가 그대로 한니발, 그러니까 양들의 침묵 속편을 이제 그 각본을 썼고, 요거를 사실 클라리스 스탈링이 그대로 나오니까 조디 포스터가 각본을 받았는데, 나는 이 대본대로라면은 이 클라리스 스탈링은 연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조디 포스터는 안타깝게 이제 빠지게 되고 줄리언 무어가 대신 클라리스 스탈링을 그래도 뭐 훌륭하게 연기를 했어요. 굉장히 저는 그 시리즈 전체 다 좋아하는 편이고, 한니발 라이징을 쓸 때 이 토마스 해리스가 그 소설 시리즈에 이런 말을 덧붙였거든요. 한니발 렉터에 대한 연대기와 같잖아요. 이 시리즈 자체가. 맞아요. 한니발 렉터라는 이 위험한 괴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걸 지금 여러분이 알고 나서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건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그러네요. 따지고 보면 맞는 일이에요. 우리 살아있다는 걸 감사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양들의 침묵이 1990년대에 이제 그 영화 역사에 미친 영향들 이제 굉장히 대단했던 거죠. 자, 우리 오늘 양들의 침묵 또 뭐 더불어서 약간 시리즈 이야기도 함께 해봤는데, 우리 평론가님은 양들의 침묵 뭐 나아가서 이 한니발 렉터 시리즈의 캐릭터들 중에 통틀어서 누가 제일 좋으세요? 이게 좋다고 하긴 좀 그런데 왜냐하면 저 한니발 렉터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사실 좀 일종의 되게 역전된 슈퍼히어로기도 하니까. 그럴 수도 한니발 있죠. 렉터가. 그러니까 그 영화 역사상 우리가 최고의 악역이라고 했을 때 누굴 뽑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누구든 한니발 렉터를 그렇기도 할 거야. 다 넣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인상적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음악 들었지만 음악만 들었을 때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워요. 근데 이 음악을 들으면서 한니발 렉터는 예? 나쁜 짓을 해요. 아, 네, 나쁜 짓을 하죠.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 나쁜 짓을 해서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장면 때문에 예. TV에서 방영을 해야 되는데 그 장면 때문에 허가가 안 난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지금 강렬한 어떤 느낌이 있는데. 예. 예, 안소니 홉킨스가 이제 영화 시리즈에서 한니발 네. 렉터를 연기를 했지만 네, 네. 드라마 한니발에서는 네. 또 우리 요즘 뭐 너무 많은 좀 분들 좋아하시죠? 매즈 미켈슨이 한니발 그렇죠. 렉터를 연기했는데 맞아요. 난 세상에 그렇게 섹시한 남자가 있는 줄도 처음 봤네. 그러니까요. 죽는 줄 알았어요, 보다. 맞아요.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 한니발 렉터를 연기한다는 건 예. 가장 연기도 잘하고 예.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남성의 매력을 또 살릴 수 있고. 그 묘한 게 있어요. 그렇죠. 묘한 게. 맞아요. 네. 그런 잘 나가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는 또 캐릭터이기도 한 거죠. 정말 멋진 캐릭터 이야기. 그렇죠. 우리 허나운 평론가님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누다 보니까 네. 집에 가서 저기 3부작 시리즈 한번 다시 읽어야겠네요. 아, 책으로. 맞아요. 책도 되게 예쁘게 책이 잘 재밌어요, 나왔어요. 책이. 네. 책 진짜 맞아요. 재밌어. 그렇죠. 너무너무 재밌어. 자, 우리 오늘 양들의 침묵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허나운 평론가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다음 주도 또 재밌는 영화 골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